자, 교재 172페이지 제3절 연말정산 실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 되겠는데요. 자, 기중에 급여 자료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업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세무사랑 툴을 통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순서에 의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될지, 또 종결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요즘 전부 다 이제 내비게이션이 일반화되어 있죠.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 세무조정 또는 원천징수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어떤 순서대로 진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자, 원천징수의 근로소득 부분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메뉴들이 있는데요. 내비라고 하는 부분에 메뉴가 있습니다. 내비를 클릭을 해보시면, 내비를 클릭하시면 뉴젠 내비라고 해서 항목이 법인세무 조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창이 여러분들이 실행했는데 창이 작은 창인 경우에는 X표 옆에 보시면 자,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는 그 화살표 부분을 그러니까 4개가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좀 크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조정하시면 되고요. 자, 위에 뉴젠 내비 옆에 역삼각표 있는 부분, 화살표 있는 부분 눌러보시면 자, 입퇴사자부터 시작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있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연말정산에 대한 과정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일괄회계 처리, 일괄 입력하는 일괄 입력은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입니다. 만약에 제가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급여자료 일괄 입력을 입력하시는 순간 급여자료 매월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지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원 등록과 급여자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명세서 작성, 근로소득 공제신고서,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 기부금,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같이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러니까 사원 등록과 급여자료 입력이 끝난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추가자료 입력을 하시면서 근로소득 공제신고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신청서를 동시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입력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지급명세서, 지급조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영수증이 되겠죠. 이 부분 마감하시고 자료 직계표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흐름을 기억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사원 등록이다라고 하면 사원 등록을 바로 클릭하시면 사원 등록 메뉴로 바로 이동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내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사원 등록이나 급여자료 입력이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입력 쪽에 가서 추가자료 입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자료 입력에 가서 보시면 먼저 추가자료 입력은 계속과 중도 총괄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은 연말정산 대상자만 자료가 불려져 올 거고요. 중도는 중도 퇴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도 퇴사자 부분을 중도를 클릭을 해보니까 이미 송창식 완료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자료에서 5월 달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그 자료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직 연말정산을 진행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미 저는 사원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원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F4 한번 전체 사원을 누르게 되면 중도 퇴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원들의 정보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 보시면 소득명세 탭부터 시작해서 부양가족 소득공제, 연금저축, 월세주택 임차 차입, 연말정산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자, 소득명세로 오면 현 근무지의 소득 자료가 보입니다. 현 근무지의 소득 자료가 보이는데요. 이 현 근무지의 소득 자료는 우리 급여 자료 입력에서 입력되어 있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과세, 비과세 관련되는 정보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나중에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인정상여 금액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인정상여 부분 13번의 과세 대상 추가에 인정상여 추가라고 하는 부분에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과세 대상이 추가되거나 인정상여가 추가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액을 반영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73페이지에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은 타 회사에서 발급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양식이 있습니다. 화면이 조금 작습니다만은 173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 한라산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6,500만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동그라미 73번 결정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금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우리가 입력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73페이지에 오른쪽에 있는 화면에 그 네모로 짙은 색으로 네모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국민연금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정보가 있습니다. 타 회사에서 제공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는 우리 교재에 있는 까만색으로 박스 쳐져 있는 요 정보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정보들은 그러니까 연말정산 시점에서 별도로 또 정보를 제공받아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4페이지에 보시면 그 부분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에 연말정산 시 필요한 정보라고 해서 근무처별 소득 명세, 비과세 감면소득, 세액 명세 중에서 결정세액, 73번에 있는 결정세액, 그 다음에 정산명세에서 연금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특별소득공제에 있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러니까 특별소득공제에서 보험료, 즉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관련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74페이지에 근무지가 2곳 이상인 재취직자의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안기영 씨 같은 경우에 우리 교재 내용을 잠깐 사례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사례 부분을 보면 19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191페이지에 종근무지의 소득에서 연말정산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192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우리 그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화면에서 보시면 종근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종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근무처명, 사업자번호, 근무기간,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2,200에 그 다음에 상여 880에서 3,080만 원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192페이지 밑에 표에 보시면 국민연금 129만 6천 원입니다. 국민연금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26만 7,120원, 고용보험료 28만 8,800원,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 부분 보시면 결정세액이 되겠죠. 위에 서식에 결정세액 98만 원에 9만 8천이라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보를 우리 종전 근무지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자, 소득 명세가 작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부양가족 소득공제 쪽으로 갑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원 등록 쪽에 등록되어 있는 부양가족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 만약에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누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쪽에서 부양가족 소득공제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게 되면 사원 등록에도 자동으로 반영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부양가족 소득공제 명세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소득자별로 부양가족별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또는 뭐 기부금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 189페이지에 사례 부분을 잠깐 보시면 보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안기영 국세청에서 100만 원 일반 보장성 보험이죠. 그러면 안기영 씨의 하단 부분에 보험료 쪽에 보장성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보험료 등 공제 대상 금액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 보장성 보험 국세청 자료라고 하면 100만 원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죠. 배우자 이미숙. 그건 기타 일반 보장성 보험입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기타 부분에 일반 보장성 5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안철이는 국세청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안철이는 근데 국세청 자료이긴 하지만 22세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은 그러니까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나 그러니까 소득금액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녕이 30만 원, 안녕이 30만 원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우리 자료에는 기타로 되어 있네요. 기타로 3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전체를 다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의료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료비 189페이지에 의료비 부분을 보시면 안기형 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금액에 더블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의료비 정비는 국세청장 거고요. 국세청에서 나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온 자료들은 직업처인 상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는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공제 대상자는 F2번 통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시고 그러니까 본인 거 100만 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이미숙 씨 거도 바로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배우자고요. 300만 원 해서 쭉 다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안경 구입비나 약국 관련되는 안녕이의 그러니까 의료비 지급된 부분들은 그러니까 국세청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 상호와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안철이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의료비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의료비는 소득금액과 나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교육비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교육비 공제 본인 거 금액 여기다가 바로 2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대학원까지 인정이 되는 거고요. 안철이 450만 원 대학입니다. 그러면 안철이 450만 원 대학 구분에 보시면 대학생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안녕이 250만 원 취약 전 아동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신용카드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보시면 신용카드는 본인 부분 1,500만 원, 300, 1,500 해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입력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숙 씨도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용카드를 더블 클릭해서 현금 영수증하고 전통시장 사용한 거 1,000만 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안철이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신용카드는 나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죠.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에 대한 부분도 기부금 란에서 클릭을 하시면 기부금 지출자에 대한 정보를 F2를 통해서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등록된 사람들마다 지정기부금 또는 종교단체 법정기부금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부금을 입력하면 기부금 명세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두 번째 탭에 기부금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기부금 조정에 해당 연도 공제 금액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반영이 되어야 이 부분이 기부금 세액 공제로 자동으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이때 기부금 명세에서 기부금 조정 쪽에 해당 연도 공제 금액은 우리가 직접 반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직접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한도 내의 기부금 공제 금액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입력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을 텐데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종료를 합니다. 종료를 하시고 기부금 내용만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등록을 하신 다음에 연말정산 관리 쪽에 보시면 기부금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기부금 명세서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기부금과 관련해서 안기영씨 정보를 확인을 하면 이미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등록한 기부금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탭에 기부금 조정 쪽에 가면 2월 금액으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2월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하단 부분에 보면 공제 가능 금액이라고 나오죠. 공제 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이 부분을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200만 원,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50만 원, 전액 다 공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100만 원에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기부금 등록까지 완료가 됐죠.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당해연도 공제 금액을 입력을 하고 나신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서 자료를 F6번 자료갱신해서 예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기부금에 대한 부분을 클릭해서 기부금 조정 쪽에 보면 해당 연도 공제 금액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기부금에 대한 정보만 입력을 하고 해당 연도 공제 금액은 기부금 명세서로 이동해서 별도로 한번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득공제 관련되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정보를 보면서 입력을 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쉽지는 않는데 제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때 출력물로 내려받을 수도 있지만 PDF로 내려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PDF로 내려받은 자료들은 어떻게 연동을 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176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부양가족 그러니까 F8번 부양가족 탭 블록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그 역삼각표가 있습니다. 역삼각표를 눌러보시면 신용카드, 근로소득, 국세청 PDF 블록이 있죠. 국세청 PDF 블록이를 클릭을 하시면 국세청 PDF 블록에서 그러니까 직원들의 인적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PDF 파일이 있는 위치를 찾아서 PDF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자료는 교육용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제 제가 내려받았던 그 PDF 파일로는 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PDF 파일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일치될 때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PDF 자료를 중복 업로드 시에는 금액이 누적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로 저장된 자료를 연동을 시키게 되면 아까 복잡하게 안기영 씨처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모든 걸 다 등록을 했습니다만 그럴 필요 없이 자동으로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을 하실 때에는 가능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PDF 자료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 등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연금저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있다면 추가로 납입한 게 있다면 정보를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개인연금저축하고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고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죠. 세액공제로 적용이 됩니다. 자,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 세액공제는 그러니까 총 급여 수준에 따라서 12% 또는 15% 적용 구간이 달라지는데 우리 소득명세에서 이미 금액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죠? 급여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급여 자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 공제율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마련저축공제나 장기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저축소득공제 관련 정보가 있다면 자동으로 반영해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월세 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한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재 192페이지였나요? 자료에 보시면 191페이지에 월세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 속리산 아파트 면적 80 계약기간이 있고요. 연간 월세 300만 원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정보 전부 다 등록을 하시면 월세
세액공제 금액이 계산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등록된 자료에는 공제 대상 금액이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월세 세액공제의 전제 조건이 연간 총급여 기준으로 제한이 있었죠. 7천만 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기영 씨에 대한 정보는 연간 소득 금액이 9,300만 원이죠. 총급여가 9,300만 원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등록을 하더라도 공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77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월세 주택 임차 차입의 공제 요건 중에 총급여 기준의 경우에는 소득자의 소득 명세에 반영된 총급여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고려하여 세액공제 등을 결정하므로 총급여 기준 이외의 요건만 판단해서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급여 관련되는 기준으로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정보로 모든 게 다 자동 정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정보가 등록됐다면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입력은 연말정산된 자료, 앞에 있는 소득 명세부터 부양가족, 연금저축, 월세, 주택, 임차 차입 관련되는 정보들을 반영해서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지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금액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요. 공제 금액에 자동으로 금액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F6번으로 자료 갱신 버튼을 통해서 자료를 한번 갱신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F7번의 재정산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료 갱신과 재정산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앞에서 입력했던 소득명세, 부양가족 소득공제, 연금저축, 월세주택 임차 차입 관련되는 정보들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178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 줄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연말정산 입력에서 직접 입력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른 정보들은 이미 다 등록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정보는 다 등록을 했는데, 우리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록한 안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연말정산 입력에서 직접 입력하는 거다라는 거죠. 직접 입력을 하는데 주의하실 것은 당해연도 공제 금액을 직접 찾아서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건에 맞으면 직접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세청 연말정산 PDF 자료로 연동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요건은 별도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서 우리 부양가족 소득 공제, 연금저축, 월세, 연말정산 입력까지 모든 게 다 완료됐다면 이 내용들을 종료를 하시고요. 우리 교재 179페이지에 기타 신청서 및 명세서 작성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아까 우리 신용카드 정보들 다 등록을 했죠. 백두산, 안기영, 속리산 해서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과 동시에 내용들이 최종 공제 금액이 얼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F11번 총급여 반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눌러보면 급여액의 반영이 되면서 총급여가 반영이 되면서 총급여 금액 기준으로 한도가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Shift F8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미 사원 등록에서 우리 등록되어 있던 정보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된 사원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부양가족 소득 공제 탭에 신용카드 등 데이터를 불러오겠느냐, 이미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도 작성이 됐고요. 자, 의료비 지급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급 명세서도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부양가족 자료 등록하면서 의료비 등록을 다 했습니다. 등록을 다 했고 관련되는 정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주의하실 건 뭐냐면 하단 부분에 연말정산 추가정보 차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차액란에 금액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금액이 제로가 돼야 되고요. 여기에 차액이 나타나게 되면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부금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명세서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연말정산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서 기부금과 관련되는 자료들을 기부금 명세서 창에서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했지만 기부금 조정 쪽에 탭으로 넘어오면 해당 연도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하단 부분에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직접 입력하시면 관련되는 금액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쪽에 자동으로 반영된다라고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 기타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쪽에서, 자, 우리가 연말정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적용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만약에 항목별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좀 비교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상단 부분에 보면 참고에 특별세액공제 적용분이라고 해서 한번 눌러보시면 특별소득세액공제 적용했을 때하고 표준세액공제 적용했을 때하고 유분리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표준세액공제 적용했을 때 결정세액은 342만 8,490원이 나오지만 특별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는 결정세액이 제로죠. 그래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그램은 유리한 쪽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2월 기부금의 세액공제 적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